학점은행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려고 찾아보면 학점은행제 실수, 주의사항, 사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학습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많은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썸네일과 제목 때문에 어떤 영상이 광고이고 어떤 영상이 찐정보인지 대부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팩트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귀중한 돈과 시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첫 번째는 플랜 사고입니다. 플랜 사고에서는 이 4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대부분 모르시는 실수인데요. 바로 교육원마다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60학점, 학사의 경우 105학점까지만 수강하실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한 교육원에서만 수업을 잔뜩 이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1대1로 도와주는 플래너 없이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사고예요. 원래 이수한 교육원이 아니라 다른 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귀찮은데 여기서 전부 들으면 되겠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학점은행제 모든 수업은 다른 교육원에서 나눠 들어도 학점을 등록하는 곳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원당 이수한 학점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공 필수 학점 체크입니다. 이 부분은 초보 플래너들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집중해주세요.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학점이 전문학사의 경우 45학점 이상, 학사의 경우 6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학점 안에서 일정 전공 필수 학점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 필수 학점이 전공마다 전부 다르고 또 같은 전공이라고 해도 학위 과정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경영 전문학사의 전필학점은 21학점, 경영 학사의 전필학점은 27학점이거든요. 또 같은 전공이라도 학위 과정에 따라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영학사 전공 과목으로는 인정되지만 경영 전문학사 전공 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전공 필수 학점은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표준교육 과정 탭에 들어가서 학위 과정 선택 후 내가 진행하는 전공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간 이수 제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기마다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죠. 그런데 간혹 그 이상으로 학점을 초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실수해? 라고 하시겠지만 플래너를 조차 하는 실수들 중 하나입니다. 예시로 2개 이상의 교육원에서 동시에 강의를 들었거나 같은 교육원 안에서 다른 개강반을 진행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나는 실수죠. 이건 일반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도 예외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 24년도 1학기에 이전 대학교에서 24학점을 이수했고 편입을 위해 자퇴해서 학점은행제로 부족한 학점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2학기 학점은행제로 18학점까지만 수업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이수해도 의미가 없어요. 42학점 초과는 전부 깎이거든요. 마지막은 바로 중복 과목 사고입니다. 뭐? 들었던 과목을 또다시 듣는 멍청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단순히 교육원에서 똑같은 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적대학교에서 학점을 끌어왔을 때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적대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이수한 과목이 동일한 경우엔 한 과목만 인정되는데요. 심지어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경영학원론, 경영학개론, 경영학의 이해 등이 있죠. 따라서 플랜을 설계할 때는 자신이 이수했던 과목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검토 도와드릴게요.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가 필요 없는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3가지 경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나 기타 학력이 딱히 필요치 않은 곳에 취직을 원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서 중견기업에 취직한다? 무작정 학점은행제 하지 마세요. 몇몇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학점은행제 학위는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는 보조 이상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졸업장도 일반 대학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딸 수 있기 때문에 학벌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학점은행제 학위로 취업시장에 도전한다는 건 특별한 스펙이나 경력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회사는 모집 공고에 아예 정규대졸 혹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라고 학점은행제 출신은 지원을 못하게 막아놓았을 정도입니다. 만약 학점은행제로 중견 이상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기사 혹은 산업기사 같은 국가 자격증 시험 응시 조건을 만드셔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활동의 편입, 대학원 진학 등으로 스펙을 높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해외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일본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쉽게도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에는 미국, 호주, 유럽권까지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식 학위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해외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일을 하려는 분야가 일반 4년제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분야여야 하고, 신청자 역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비자 신청자가 갖고 있는 학위가 학점은행제 학사일 경우 해당 이민국에서 평가가 어려워 정식 학위로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위로 서구권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사 과정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잘못된 교육원을 선택하거나 무책임한 플래너와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저렴한 교육원에서 진행했다가 교육원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도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플래너가 도중에 잠수를 타거나 퇴사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등 학자들이 시작하기 전 상상도 못한 피해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 받은 교육원에서 진행하면 된다고요? 정식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원만 90곳이 넘기 때문에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원과 플래너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을 고르실 때는 스스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플래너에게 상담받으세요. 특히 상담받으실 때 플래너가 실제로 그 과정을 학습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목표 달성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실제로 학습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폐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며 고객입니다. 상품을 선택하시는데 신중한 건 당연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학습자분들의 일정을 제 개인 캘린더 어플에 저장해놓고 일일이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원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자격증, 독학사 시험 일정까지 체크해서 관련 자료 접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까지 1대1로 말이죠. 여기까지 학점은행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탑3를 정리해드렸는데요. 현재 학점은행제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종원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